안녕하세요. 메타버스클로 인사드리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2021년 우리는 메타버스라는 거대 담론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첫 포문은 엔비디아의 제니스당 CEO가 열었습니다. 그는 2020년 10월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역사적 워딩을 이야기합니다. The metaverse is coming. 그의 메타버스의 시대가 왔다는 이 확신에 찬 선포와 함께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융합을 뜻하는 메타버스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화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2021년 4월에 로블록스가 상장을 하면서 메타버스의 팽창이 본격화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사회에서 로블록스가 메타버스의 대장이었다면 동북아와 동남아 시장에서는 우리 네이버의 제페토가 시장을 빠른 속도로 넓혀나가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둘 모두 게임 플랫폼을 표방했지만 전통적인 온라인 게임의 개념을 벗어난 그야말로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융합시켜주는 메타버스를 표방한 게임 플랫폼이었습니다. 로블록스와 제페토 모두 앱 내부에 스튜디오를 두어서 창작성을 최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크리에이터가 만들어낸 이 창작물들이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도록 마켓을 운영했습니다. 직업 외에 부가 수입을 원하던 창의력으로 똘똘 뭉친 크리에이터들이 제2의 인생에 도전하면서 로블록스와 제페토 생태계 안으로 급속도로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현재 제페토의 유저는 3억 명을 돌파했고요. 실제로 제페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의미하는 월간 활성 고객수, 즉 MAU는 1000만에 이릅니다. 로블록스 또한 엄청난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원조격 아니겠습니까? 로블록스의 월간 활성화 고객수는 2022년 2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억 3,480만 명에 달하는 그야말로 세계 최대의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의 위상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세가 될 것처럼 맹위를 떨치고 있는 이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대세론을 말하던 2021년을 지나 올해 2022년에 이르러서는 이 메타버스 진영에 찬바람이 불었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가 팬데믹에서 엔데믹, 즉 지역 토착 질병화 되어 가면서 방역 수위가 현저하게 낮아졌죠. 그러면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현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대면 사회가 점차적으로 복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이 메타버스 신드롬은 사회의 비대면화가 이뤄낸 신화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화는 대면 사회의 복구 기조와 함께 그 관심도가 현저하게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동력을 찾아야 하는 시대에 지금 봉착해 있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옳은 분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음의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구글 트렌드의 메타버스 검색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5년간의 검색 추이를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2017년도에는 개념조차도 희미해서 검색이 될까 말까 한 수준이었죠. 그렇지만 2020년 초에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발전하면서 메타버스의 검색량이 폭증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은 2021년도에 최고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2021년 말부터 각국의 규제가 눈에 띄게 완화가 되면서 메타버스의 검색량 또한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메타버스가 각광을 받기 시작했던 2019년대 후반부터 2020년대 초반의 수준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글 트렌드 검색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메타버스가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지대한 공을 세웠던 이 코로나19 팬데믹 효과가 끝나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의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출현하면서 병의 강도는 계속해서 약해지게 되고요. 결국 감기와 독감과도 같은 토착 질병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거나 아니면은 독감만도 못한 추이를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만 감염력은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질병을 앓는 강도는 초창기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아진 것이 사실이에요. 이에 따라서 각국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규제들을
급속도로 완화시키고 대면 사회로의 완벽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을 폭발시켰던 비대면 사회의 도래라는 이슈는 더 이상 메타버스 진영에 힘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2021년만큼의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강력한 변이가 생기든지 아니면 또 다른 감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하는 정도 급의 재난이 닥쳐야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대면 사회로의 복귀가 불가능할 만큼의 임팩트가 아니라면 메타버스라는 테마가 2021년과 같은 파워를 발휘하기는 쉽지 않은 시기에 와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1년 마치 전 세계를 호접지몽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기세로 맹위를 떨쳤던 이 메타버스가 1년 만에 수그라들어버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메타버스를 실현시켜줄 하드웨어 기술력의 부재에서 그 이유를 찾고자 합니다. 제가 이것을 주장하는 이유는 3세대와 4세대의 통신기술의 도래, 그리고 스마트폰 출시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플랫폼 혁명을 예로 들고 싶어요. 우리가 현재 플랫폼 혁명이라고 불리는 이 변화는 무엇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스티브 잡스가 한 손에 아이폰을 이렇게 들고 흔들어댔던 2007년 1월 9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A widescreen iPod with touch controls, a revolutionary mobile phone, and a breakthrough internet communications device. An iPod, a phone, and an internet communicator. An iPod, a phone. Are you getting it? These are not three separate devices. This is one device. And we are calling it iPhone. Today, Apple is going to reinvent the phone. 잡스가 아이폰을 출시하기 전에 스마트폰은 어떤 형태였을까요? 거의 PDA 형태로 매우 극소량이 출시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의 용도는 일부 정말로 직한 기술층들의 과시용 내지는 회사에서 업무폰으로 여러 업무를 외부에서 처리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또한 지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인터넷의 세계와 접속하기 위해선 지금은 너무나도 흔해 빠져 있지만 그 당시에는 찾기조차 쉽지 않았던 이 와이파이 존을 찾아 나서야 했어요. 그렇다고 와이파이 속도가 지금처럼 그렇게 날랜 수준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속 터지기 일쑤였죠. 그렇지만 아이폰이 출시되고 전 세계의 3G 통신망이 보편적으로 깔리기 시작합니다. 아이폰의 성공을 주의 깊게 살피던 삼성이 애플에 뒤이어서 갤럭시 S를 들고 스마트폰의 바다에 몸을 던집니다. 아이폰과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의 문을 열어젖혔다면 삼성은 스마트폰 시장의 판도를 본격적으로 키우기 시작한 장본인이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삼성과 애플이 구축해놓은 이 스마트폰 시장에 LG, HTC 그리고 소니 등의 후발주자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에 이릅니다. 다음의 그래프가 이와 같은 시장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명무실했던 스마트폰 시장이 2007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하락 없는 수직 상승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 대세였던 피처폰은 어떨까요? 2010년을 정점으로 하락을 시작해서 현재는 그 존재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스마트폰은 모바일 통신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잡스가 아이폰을 처음 출시했을 때만 해도
피처폰의 시대가 적어도 몇 년은 더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회사가 LG와 노키아였어요. 두 회사가 안일하게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피처폰의 고도화에 매달리고 있을 때 삼성은 애플이 쏘아 올린 작은 공에 주목을 해서 본격적으로 시장을 키우는 1등 공신이 되었죠. 그렇게 폭발적으로 시장이 팽창하면서 플랫폼 혁명도 급속도로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즉,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플랫폼 혁명의 이면에는 폭발적인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이 가장 큰 역할을 했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즉, 어떠한 혁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혁명을 뒷받침해줄 인프라와 하드웨어가 구축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메타버스로 넘어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메타버스는 비대면 시기에 정점을 찌르던 2020년과 2021년을 흐놓은 주요 이슈 중 하나였어요. 메타버스를 향한 여러 장밋빛 전망들이 난무하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메타버스의 정점으로 불리는 장자의 호접지몽과도 같은 완벽한 가상과 현실의 융합은 아직까지도 요원한 것이 사실입니다. 호접지몽을 진짜 체험하고 싶다면 어느 정도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착용해야 될 장비가 너무 많아요. 현실과 유사한 감각을 느끼기 위해서 햅틱 슈트라고 하는 진동 슈트를 착용을 해야 되고요. 눈앞에서 가상의 세계를 마치 현실을 보는 듯하게 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통같이 생긴 VR 기기나 아니면은 이게 안경인지 헤드셋인지 알 수 없는 AR 기기를 착용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번거롭죠. 그만큼 메타버스 세계로 입장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비용이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플랫폼 혁명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불러 모았던 이 메타버스는 2022년으로 들어오면서 완전히 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팬데믹이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가파르게 관심도가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왜일까요? 바로 하드웨어라고 하는 저변이 전혀 확대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공급량도 그렇고요. 기술 수준도 쉽사리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스마트폰이 플랫폼이라는 세계로 입장하는 입장권이었다면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플랫폼에 입장하기 위해선 전혀 다른 입장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호접지몽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상의 세계가 마치 현실에서 눈앞에 펼쳐지게 만드는 그 VR과 AR 기기, 어쨌든 그런 기기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VR 기기나 AR 기기는 스마트폰처럼 단기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메타가 오큘러스를 인수하면서 메타버스 하드웨어의 폭발적인 공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시장의 메인 참여자들이 아직도 침묵하고 있어요. 메인 참여자가 누구일까요? 삼성과 애플이 되겠죠. 물론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를 이루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의 곁다리로서 개발하고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주도적인 메타버스 하드웨어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 메타버스의 저변이 폭발적으로 확대되기를 원한다면 대표적인 메타버스 입장권이라고 불리는 이 VR과 AR 기기의 판매 추이가 폭발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려야 될 거예요. 마치 애플이 시장에 문을 열고 삼성이 그 시장을 폭발적으로 확장시켰던 것처럼 누군가 시장의 선두자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그 시장을 폭발적으로 키우는 게임 체인저들이 아직까지 등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바로 이 메타버스 입장권인 VR과 AR 기기의 확장을 발목 잡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제2의 플랫폼 혁명을 꿈꾸면서 호기롭게 등장했지만 메타버스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이유는 가장 큰 것은 대면 사회로의 빠른 복귀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VR과 AR, 햅틱 슈트 등 메타버스 하드웨어가 보편적으로 보급되지 못한 까닭이 크다라는 겁니다.
2007년에 아이폰이 처음 출시되고 나서 플랫폼 혁명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까지는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스마트폰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혁명이 10년 동안이나 늦어졌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드웨어의 폭발적 보급에 대응하는 인프라, 즉 통신 장비의 발전 속도가 따라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G를 지나서 4G의 시대가 열리고 4G가 본격적으로 확장하기 시작하고 나서야 본격적인 플랫폼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지금 그 빛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상했을 땐 이 메타버스 산업도 유사한 패턴을 띌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타버스가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현 시점에서 모바일 환경을 통해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응답 속도를 구현할 수 있는 5G 시대가 열린 것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하지만 5G망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제대로 구축되지 못했어요. 확장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전 세계는 부랴부랴 5G망 확장에 나서면서 이제서야 저변을 확대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현재도 제대로 된 밀리미터파 웨이브의 진정한 5G 속도를 즐기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만큼 아직 호접지몽에 필적할 만한 진정한 메타버스 세계 구현을 위한 하드웨어 저변도 구축되지 못했고요. 그리고 인프라 또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상황에서 관심만 폭발을 했으니 대면 사회가 빠르게 복구되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도가 가파르게 떨어질만 했다라는 것이 저의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 시대는 정말 이대로 안녕일까요?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말하다 메타버스 풀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